네, 40대 보험 설계.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종결입니다. 40세부터 50세 분들까지는 진짜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100점짜리 보험 평생 가져가실 거라 확신합니다. 기존에 가입하신 보험들과도 꼭 비교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갈증을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해소시켜드리는 보험사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든 40대 분들의 100점 보험 설계 가이드 영상입니다. 사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보험료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은 없애고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지킬 수 있는 100점짜리 보험 평생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모든 보험을 다 가입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무수히 많은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그 많은 보험 증권 안에 무수히 많은 특약들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사실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험사에다가 여러분들이 여태 궁금하셨던 내용 싹 다 해소시켜드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큰 카테고리로 우선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동일한 보장의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비교적으로 좀 남들보다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는지, 두 번째, 필요한 보험과 불필요한 보험은 정확히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험 가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4가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겁니다. 도대체 필요한 보험은 무엇이고 불필요한 보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보험이 뭔지 뼈대를 좀 정확하게 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모든 내용을 반영해서 부담 없는 보험료로 가장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주요 보험사들을 싹 다 비교해서 100점짜리 설계안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서 얼른 사랑하는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께 공유를 하셔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보험사이다 채널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꼭 불필요한 지출은 좀 없애고 보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짚어드려야 할 부분부터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똑같은 보장의 보험을 가입해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가 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들 준비하는 암 진단비,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구성을 했을 때 41세 남성이 동일한 보장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A 플랜, B 플랜, C 플랜의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가장 저렴한 회사로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플랜이 거기서 나뉜다는 거죠.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저렴한 A 플랜은 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험 설계를 못 받거나 내 보험을 만들어주는 담당자가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C 플랜으로 준비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험 상품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상품에 따라 또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사에다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100점짜리 보험 설계를 할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보험사이다.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기존의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보험 가입이 수월하게 바로바로 되던가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정말 좋은 보험일수록 심사 기준이 까다롭고 가입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다녀왔던 병원 이력들을 더 세밀하게 따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저렴해집니다. 원래 건강체 보험 상품의 알릴 의무, 그러니까 고지 의무는 3개월 안에 병원 이력, 1년 안에 검사 이력, 5년 안에 입원, 수술, 같은 증상으로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이렇게까지만 병력사항을 물어봤었지만 요즘 최신 트렌드의 상품들은 6년에서 10년 이내에 입원, 그리고 수술, 또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이력까지 체크를 하는 상품들이 생겼고, 그만큼 병원 이력을 얼마나 잘 고지하는가에 따라서 보험료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건강체 고지 의무를 5년까지만 물어봤었지만 입원과 수술, 그리고 중대질병을 더 길게 본다고 한다면 보험료는 더 저렴해지겠죠.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실 수가 있어요. 보험사이다님, 저는 10년 안에 단순 검사 받는다고 하루 입원한 이력이 있었어요. 보험사이다님, 저는 7년 전에 대장의 용종 제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보험사들이 10년 고지형 상품들을 출시를 하면서 회사마다 인수를 해주는 인수 조건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인수 조건이 더욱 유연해진 회사도 있고요. 인수 조건이 조금 타이트한 회사도 있는데, 원래 이 건강고지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 5년 안에 건강검진 중에 대장용종을 제거해서 그 부위가 부담보가 잡히거나, 그리고 6년에서 10년까지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하나라도 있으신 분들은 원래는 심사조차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보험사들이 10년 고지형 상품들을 출시를 하면서 부담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인수가 가능한 회사들도 있고, 이렇게 6년에서 10년까지의 병력을 예외 질환으로 운영을 해서 인수를 해주는 회사도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매 월마다 인수 조건이 조금씩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보험사이다 분석팀에서 매월마다 변경되는 인수 조건들을 타이트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내가 병력이 있어도 최대한 저렴한 건강고지형이나 표준체 보험, 혹은 나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가입하는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병원 이력이 경증임을 감안해서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초경증 유병자 보험 같은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도 회사마다 인수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인수 조건도 꼼꼼히 분석을 해주는 보험 전문가에게 보험을 가입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렇게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초경증 유병자 보험이 가장 저렴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때도 입원 수술을 아예 따지지 않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입원이나 수술을 따지지 않고 유하게 가입을 해주겠다는 거니까 비교적으로 보험료가 좀 비싸겠죠? 이런 식으로 병력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도 상품 하나하나마다 세밀하게 분석을 해주고, 또 병원 이력을 저희 보험사이다 팀처럼 꼼꼼히 물어봐주는 전문가가 맞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제 귀찮더라도 병원 이력을 세세하게 물어봐주는 담당자가 정말 인수 조건을 면밀하게 살펴봐주는 사람이구나, 인수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해질 수가 있구나 까지 여러분들이 알았습니다. 보험사이다. 자,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핵심은요, 필요한 보험과 불필요한 보험은 정확히 무엇인지입니다. 이제 40대 보험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우선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보장과 불필요한 보장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증권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집중하셔야 됩니다. 보험사에다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게, 모든 보험을 다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뭘까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 한 명이 어떤 질병에 해당이 됐을 때 경제적 리스크가 크고 발생 확률도 좀 높은 질병, 그런 것들로부터 나와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보험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발생 확률도 높고 해당이 됐을 경우에는 나와 가족들이 경제적 리스크가 큰 것들,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위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낮은데 보장 금액이 좀 큰 것들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일상 배상 책임 같은 거, 우리는 이런 보험들을 우선순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보험을 조립을 해야 하냐? 보험을 가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는 단연 실손 의료비, 실비보험입니다. 실제로 내가 손해본 의료비, 즉 내가 낸 병원비에서 일부 본인 부담금을 공제 후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죠. 다만 실비보험은 연세가 드실수록 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70대 이후에는 실비보험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유지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꼭 유지를 하실 것을 권장드리는 최고의 보험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3대 질병이죠. 암, 뇌, 신장질환에 대한 3대 진단비입니다. 대한민국 사망원인 5위 안에 이 세 가지 질병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 콜록콜록 한다고 그거 받아보려고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 3대 질병 때문에 정말 보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되죠. 이건 사실 말할 게 없습니다. 너무나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수술비입니다. 살면서 크고 작게 수술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티눈이나 자궁근종, 유방의 섬유선종이나 건강검진 중에 대장용종, 위용종, 치질, 무지해반증,
하지정맥류, 아니면 산모들의 제왕절개 등 정말 다양하게 수술을 할 일들이 많습니다. 수술비 보장은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술비 보장에 대해 속 시원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잘한 것들 말고 대표적인 수술비 특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질병수술비, 그리고 두 번째는 1, 5종 수술비, 그리고 세 번째 N대 수술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술비 보장 딱 필요한 것만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는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일상배상 책임입니다. 이 특약은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가성비가 좋은 특약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험사이다 채널에서 영상을 하도 많이 올려드렸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란 일상생활 중에서 고의가 아닌 사고로 남에게 끼친 손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것들이 있죠. 그걸 배상한다는 거예요. 이 특약이 도대체 어디까지 배상을 하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누가 봐도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 빼고는 이것도 되나 싶은 것도 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상대방 어깨에 잘못 부딪혔는데 상대가 다친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핸드폰이 다친 경우나 이중 주차된 차량을 옮기던 도중에 차를 파손시킨 경우나, 우리 집에 수도 배관이 터져가지고 누수가 생겼는데 하필이면 그게 밑에 집에 누수 피해를 입힌 거, 뭐 이게 되나 싶은 것들도 될 정도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일상배상책임 특약은 대인 및 대물사고의 보상 한도를 최대 1억 원까지 한도로 실손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 뭐 10,000원대면 충분하고요. 운전자 보험 영상은 제가 보험사이다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풀어드렸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직업이 좀 위험 직군이다, 아니면 현장직이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해에 대한 노출이 조금 높으신 분들일 때만 상해 특약 등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상해 보장을 잡다하게 넣는 것은 비추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꿀팁 대방출합니다. 불필요한 보험은 도대체 그럼 뭘까요? 이걸 정확히 설명해주는 사람은 아마 잘 없었을 텐데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불필요한 보험이란 만약 발생되더라도 경제적으로 타격이 별로 없는 것들, 발생 확률이 높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 근데 월에 내는 보험료는 10,000원이 넘는데 그거를 20년 넘게 내야 하는데 보장 금액은 100만원, 200만원 주는 것들, 그리고 발생 확률이 너무 현저히 낮은 것들,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감에 걸리면 독감 진단비를 10만원 주는데 월 보험료가 5,000원이래요. 여러분, 그거 안 받으면 우리가 죽나요? 뭐 정말 큰일이랍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5,000원을 1년 동안만 납입해도 6만원이잖아요. 저라면 차라리 그 돈 안 받고 내 돈 안 내고 은행에 저축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지는 않겠죠. 보험사이다. 그리고 100점짜리 보험 만드는 법 세 번째, 바로 보험 가입 시 정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갱신과 비갱신입니다. 우선 갱신형은 일정 주기마다 보험료가 계속해서 인상이 되죠. 보험료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그날까지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갱신 주기는 뭐 3년에서 5년, 10년, 20년, 30년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보장을 받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보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망하기 전까지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고 사망하기 전까지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비갱신형 보험은 보험료의 변동이 없습니다.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정해진 납입 기간만 지키면 90세 혹은 100세까지 그냥 보장만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료의 납입 기간이 갱신형에 비해 짧고 비갱신형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정해진 금액만 정해진 납입 기간 안에 납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갱신과 비갱신을 비교했을 때 총 납입하게 될 총 보험료 차이가 사실 엄청 많이 차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뼈대가 되는, 아까 말씀드린 중점이 되는 보험들은 될 수 있으면 비갱신형으로 가입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실비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등 얘네들은 비갱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갱신으로 준비를 해야겠죠. 나머지들을 모두 비갱신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니 도대체 갱신형과 비갱신형들을 어떻게 구분하죠? 네, 이렇게 연만기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갱신형이고요. 몇 세 만기, 이렇게 세 만기로 적혀 있는 것들이 비갱신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셨다 하더라도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납입기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납입기간이 20년인지 30년인지를 정말 잘 보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5만원에 가입하는 보험을 남들보다 10년간 보험료를 더 낸다고 가정을 한다면 5만원을 1년이면 60만원, 10년이면 무려 600만원을 더 내는 거기 때문에 절대 보험료가 싸다고 길게 가져가시는 것은 비추천입니다. 결국 총 납입 보험료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장 범위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는 게 바로 대표적인 질환, 암, 뇌, 심장 질환이죠. 이 3대 질병은 사실상 보험을 가입하실 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막상 준비를 한다고 암내심이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이거 다들 알고 계시죠? 보통 암 보장은 크게 일반암, 유사암, 고해감, 소해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고해감은 상품마다 고해감이 어떤 암인지 정의된 게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해감은 일반적으로 백혈병, 뇌암, 뼈암, 식도암, 췌장암을 말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암이 아니라 이렇게 큰 암들이 고해감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이해가 쉽겠죠. 식도랑 췌장을 빼고 또 3대 고해감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봐주셔야 돼요. 소해감도 회사마다 다 다르게 써 있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잘 봐둬야 되는데 보통은 유방암, 전립선암 같은 이런 남녀 생식기암을 말합니다. 생식기 쪽은 특히나 암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나니까 아주 중요한 항목이겠죠. 근데 제가 고해감과 소해감 빼고 일단은 일반암과 유사암만 필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해감이랑 소해감은 가입을 굳이 안 해도 일반 암 안에서 보험금이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해감에 해당하는 췌장암에 걸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반 암 진단비와 고해감 진단비가 합산되어서 추가로 더 지급이 되는 개념입니다. 즉 일반 암 안에는 대다수의 모든 암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딱 유사암만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반암과 유사암 진단비 두 가지만 들고 계셔도 전체 암은 어디에 해당되던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뇌혈관 질환은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순으로 보장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뇌 쪽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만 준비를 하시면 질병분류기호 I60부터 I69까지 전체 뇌혈관 질환을 커버를 하게 됩니다. 심장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그 다음이 요새는 부정맥이나 심부전까지 보장을 하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도 출시가 됐죠. 이 순서대로 보장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고 가족력이나 현재까지의 병원 이력,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장 내용을 고려하셔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실지 아니면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실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가성비 있게 정도껏 보험을 준비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비 보험 속 시원하게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잘자잘한 것들 말고 대표적인 수술비 특약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병수술비. 두 번째, 질병 1, 5종 수술비. 세 번째, 엔대 수술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먼저 질병수술비입니다. 왜? 이런 말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던 면책 사유 몇 가지를 제외하고 약관상 가장 넓은 범위를 보장합니다. 각 보험사에서 줄 수 있는 수술비의 범위 중에 단연 가장 포괄적인 범위를 보장하는 수술비를 말합니다. 보험사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폭넓은 수술비라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질병 1, 5종 수술비입니다. 질병 1, 5종 수술비는 약관에 명시된 수술 분류표를 기반으로 해서 수술의 방법, 즉 수술의 기법에 따라서 보장이 되는 게 바로 1, 5종 수술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병 수술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입을 하는 이유는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잘한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1, 2, 3, 4, 5단계, 즉 위험 난이도에 따라서 가입 금액을 차등적으로 폭넓게 지급을 하겠다는 거죠. 당연히 1단계가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하겠고요.
단계별로 위로 올라갈수록, 즉 위험 난이도가 높을수록 높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질병수술비 다음으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수술비 보장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범위로 다양하게 지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넓은 범위를 지급하는 질병수술비는 보장 금액의 한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질병수술비만 가지고 계신 건 실제로 필요할 때 큰 금액을 지급받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보험 전문가들이 수술비 보험을 만들어 드릴 때 플러스 알파로 꼭 만들기를 권장드리는 게 1, 5종 수술비입니다. 만약 방금 말씀드린 질병수술비랑 1, 5종 수술비, 나는 이 두 가지 특약을 들고 있는데 만약에 대장용종 제거를 한다? 그러면 각각 지급되기 때문에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게도 지급이 됩니다. 에이, 세상에 그런 보험이 어딨노? 나는 해마다 대장 내시경 하면 용종 제거를 꼭 하는데 그러면 매년 제거하면 매년 제거할 때마다 나오나? 네, 맞습니다. 에이, 설마 이런 것도 안 알려주는 보험사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엔대 수술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 설계사들만 알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입해 놓으신 수술비 증권 펼쳐보시면 뭐 숫자가 적힌 거 있죠. 16대, 32대, 64대, 뭐 72대, 112대, 질병수술, 뭐 이렇게 수술비 앞에 숫자가 적힌 특약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없거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질병분류표를 기준으로 N대 수술비의 약관에 기재된 질병의 종류에 따라 지급을 한다는 말입니다. 선택의 폭이 앞서 말씀드린 두 수술비에 비해서는 조금 좁긴 하지만 1, 5종 수술비는 같은 질병이라도 관열 수술이나 비관열 수술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반면 N대 수술비는 약관에 명시된 질병 코드를 원인으로 수술을 받는다면 관열, 비관열에 대한 차등 없이 동일하게 금액을 지급합니다. N대 수술비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약관에서 정한 특정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를 선택적으로 조금 더 많이 받도록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대표적인 세 가지 수술비, 진짜 핵심 포인트만 쉽게 쏙쏙 알려드렸고요. 이거 말고 만약에 여러분들 다른 수술비 특약들이 막 들어가 있다? 수술비를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누구는 용종 제거할 때마다 100만원씩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누구는 용종 제거를 할 때마다 병원비가 나온 거에 일부만 돌려받으시거나 아예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 보험을 그냥 가성비 있게 좀 들고 가고 싶다. 돈은 좀 적게 내는데 좀 실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질병으로 수술을 하는 것들도 뭐 대장이나 위에 용종 제거만 하더라도 받는다던가 뭐 이런 거 그냥 지금도 주변을 둘러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지금도 흔히 해당될 수 있는 좀 이런 수술비를 골고루 좀 받고 싶다. 그리고 나는 욕심도 많아가지고 보험료는 무조건 싸게 내야 되는데 용종 같은 거는 하나만 떼더라도 보험금이 좀 제대로 나오고 큰 질병은 또 그거대로 돈이 똑바로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된다. 일단 이 세 가지 수술비를 다 준비하기는 돈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리고 보험을 좀 라이트하게 그러니까 가성비 있게 가져가고 싶으면서 근데 짜잘짜잘한 것들도 폭넓게 좀 보장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다른 것들 넣지 마시고 딱 질병 수술비와 1, 5종 수술비 플랜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만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수술비는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어느 정도 골고루 나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험사에다 채널을 시청하시면서 기존 보험을 좀 정리를 하면서 리모델링 하고 싶으신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 다른 수술비들이 막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계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술을 이것저것 다 받아서 뭐 20번 이상 받는다? 이런 경우는 정말 누가 봐도 흔하진 않을 것 같잖아요. 물론 N대 수술비도 함께 넣으면 좋긴 하지만 우리가 여러 번 수술을 하는 건 일상에서 건강검진할 때 용종 제거를 할 때마다 받던 거 하지 그 외에 여러 번 수술을 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보험사에다가 말한 것처럼 딱 살면서 수술도 몇 번 안 받아봤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깔아놓기 시작한 것들이 너무 많다. 보험료를 내는 게 나는 정말 부담스럽다 라고 하신다면 딱 수술비는 질병 수술비와 1, 5종 수술비를 플랜으로 가져가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필요한 보험의 뼈대만 엑기스만 잘 준비하는 방법 끝났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영상 하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험, 이 보험사에다가 말한 대로 이대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추후에 주변 지인분들과 내 보험들을 딱 비교를 해봤을 때 과도한 지출도 방지를 하고 보험은 보험대로 알차게 구성을 하고 이대로 따라 하시면 압도적으로 여러분들이 유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도록 간단 요약 정리 한번 하고 마지막으로 설계 플랜까지 대공개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줄 가장 중요한 보장을 준비할 때는 이 순서대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 그리고 암, 뇌, 심장에 대한 3대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보장은 질병 수술비와 1, 5종 수술비까지만, 그리고 일상 배상 책임. 마지막으로 내가 운전을 해야 한다? 운전자 보험은 10,000원대로. 여기까지 보험사에다가 말한 대로 확실히 딱 구성이 끝났다. 근데도 보험을 나는 불안해서 더 준비하고 싶다? 그런 분들만 상해보험이나 추가적인 보험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40대 필수 설계안 보여드리면서 40대 남성 그리고 40대 여성 각각 보험료까지 쏙쏙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구성을 했을 때 중증 질병에 해당될 때는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전체 납입을 면제시켜주는 납입 면제 보장, 그리고 일반 암 진단비 5,000만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2,000만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000만원, 그리고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에 대한 수술비 각 1,000만원씩, 그리고 보장 범위가 넓은 질병 수술비 30만원, 질병 1, 5종 수술비 2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여기까진 모두 비갱신이고요. 마지막 1억 원 한도로 남에게 끼친 피해를 배상해주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만 갱신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상 책임은 갱신형밖에 없어요. 이 갱신형 특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준비하는 특약 중에서는 가장 좋은 보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리고요. 배상 책임이 기존에 있어서 빼고 싶은 분들은 이것만 쏙 빼고 가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필수 보장을 모두 구성했을 때 건강고지형 플랜, 표준체 플랜, 초경증 유병자 보험 플랜, 제가 3대 진단비 수술비까지 전부 구성했을 때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 상해급수 1급 기준으로 41세부터 50세까지 남성의 보험료는 이렇게 가능하고요. 여러분들 주변 가족들이나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과도한 보험료를 줄이시는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여성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도 남성분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성을 했을 때 41세부터 50세까지 여성분들은 이렇게 보험료가 산출이 되네요. 네, 오늘은 이 영상 하나로 전체 40대 우리 가족들의 보험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속 시원하게 총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보험을 통해서 꼭 손해가 아니라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사이다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면밀히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사이다 검색을 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순차적으로 정말 면밀히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보험사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시원하고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험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으로부터 1년입니다.